네,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1%가 오른 2,867선을 기록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먼저 어려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대안의 종목을 찾아봅니다. 베팅의 순간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제는 시장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사실은 유독 심한 것 같고 어제 사실 코스닥이든지 코스피든지 신용잔고가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도 사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아침에 반대 매매 물량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코스닥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뭔가 희망의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보여지냐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위매들 필두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정유주부터 또 오늘 철강 포스코 급등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빠져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왔다.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금호석유를 봤었죠. 좋은 자리에서 잘 소개를 해주신 금호석유 한번 봐드리면 금호석유와 함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오늘도 아침에 수급이 게임 쪽으로 갈 뻔했는데 이제 보면 금호석유가 이제 바닥에서 첫 번째 양봉 자리거든요. 자, 요런 자리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올랐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절반 정도 떨어진 가격에서 쭉 들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20만 원 파동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호석유 또 오늘은 뭐 또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있지만 정유화학주 또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주사 전환 이슈로.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팅의 순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유화학인데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제 좀 뭔가 강한 상승 일단 첫 번째 20에서 돌파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지금 그동안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증가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뭐 나프타 가격 급등이 아무래도 원인이었었겠죠. 상반기 이후에 한파가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뭐 미국의 크래커 등이 재가동 시작하면서 공급이 좀 증가하면 다만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원가 부담이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유 생산 능력 확대 미국 북미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유가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 유가가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좀 예상이 된다면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르네요. 7% 넘게 오른 21만 6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나 말씀하셨던 그 나프타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악재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정유학주 워낙 싸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투자하는 쪽이 이제 수소 사업에 2030년까지 한 4주 정도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수소 탱크 사업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참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상승했던 이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제가 하이닉스를 노렸던 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승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월 차트 흐름을 보면은 월봉 과매도 구간에 정말 심하게 지금 도달이 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까지 이제 우리가 도달이 돼 있다면 현 구간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한번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단 자연스럽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4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눌림목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 보이고 오늘 좀 아침부터 강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어서
한 1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사이, 요 사이에서 한번 눌림목 공략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만 원에서 5만 원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떨어질 때 우리가 횡보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조금만 붙어주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롯데케미칼이 지난번에도 실적에 미치지 못했고 네. 앞으로 증권사에서도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그런 네.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네.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업황 전체가 이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메리트로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메리트라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낙폭과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 유가 급등으로 해서 많이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 있었던 뭐 하이닉스라든지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듯이, 이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도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바닥에서 오를 때 30에서 40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1년 내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좀 오늘 강한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 생긴다. 이제 상승에 대한 축이 생기고 어떤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제 눌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 관련주 뭐 금호 석유도 마찬가지고 예. 뭐 가치 투자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쪽 섹터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월초 12월 1일 날 스타트 자체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통 산업군들의 흐름이 좋아요. 네. 철강주를 필두로 어제 네. 저희 금호석유를 미리 했었는데 네. 정유화학주들이 일제히 좋습니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금호석유 모두 5에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11% 넘게 오르면서 업종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잘 소개해 주시는 결론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소개합니다. 보령제약 네. 어떤 베팅할까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의 흐름이 좀 약간 수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좀 버텨준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아무래도 연매출 6천억 고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이제 하나의 호재로 볼 수가 있고, 자체 개발한 이제 신약 하나부 패밀리 같은 경우가 이제 고공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기점으로 매출 800억이 일단 넘어선 상황에서 이 2년 전수 연매출 100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카나부 패밀리가 올해 3분기 매출까지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삼재 복합제라고 하죠. 듀카브 플러스 3상을 완료했어요. 자, 제약바이오 업종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상표 출원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듀카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식 판매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코로나에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도 급등락이 있었지만 좀 그런 종목들 아닌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에서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사실 저희가 베팅의 순간에서 신일섭 소장도 같이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또 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점에서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서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보령제약의 모습입니다. 보령제약은 종로에 있는 보령약국 가보셨어요?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굉장히 싸요. 네. 그래가지고 비타민 살 때 저는 네. 자주 갑니다. 그래서 약국을 키워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구나라면서, 그래 우리도 인간이라면 저렇게 성공을 해야지. 네. 늘 그런 자극을 주는 네. 회사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바닥에서 양봉 밀집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한 14,500원부터 뭐 14,900원 현재 요 가격 언저리에서 매수해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를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 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7,000원 정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령제약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대형주 중에 낙폭과대 종목 이제 최근 하락을 좀 뒤로 한 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건설 부분에 이 사실 건설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는데 내년에 공급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을 ко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못 올라간 부분들 그중에 가장 큰 종목이 또 삼성물산이고 또 여기는 이제 패션 부분은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톰 브라운 있죠. 신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 2010년 초반부터 이제 펀집숍을 통해서 성장한 브랜드죠. 그리고 이 명품 온라인 성장이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건설 부분 수주가 이제 3분기까지 8조 7천억 정도 수주 목표액의 한 80%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카타르 LNG, 대만 공장, 싱가폴, 지하철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 많이 눌려 있다는 점, 그래서 업계에서는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2030 세대에서도 좀 회복이 된다면 현재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삼성물산 주가도 엄청 많이 네. 빠졌었군요.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처럼 네. 예, 올해 하반기 들어서 특히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자, 오늘 2.9% 상승한 10만 7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제 월 차트 흐름 보면 지금 너무 이제 과한 매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과감하게 더 떨어질 가격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는 원래 오르려고 했었던 타이밍인데 바닥에서 요번에 시장 폭락으로 한 번 더 떨어진 낙폭과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 자체를 10만 5천에서 7,500원 이 가격 무난하다고 보여지고 조만간에 횡보를 하면서 이 윗단을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본다면은 12에서 13까지는 도달이 12만 5천 원까지는 도달이 될 것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이 가격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살펴봤습니다. 이 또 배당주 아닙니까? 배당도 그렇죠. 꽤 주죠? 네. 얼마나 주나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은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대형주 중에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도 폭락한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금융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이제 연말 사실 한 7, 8, 9 이때부터 해서 배당주 사자 했는데 샀으면은 너무 많이 손실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12월이 이제 되고 나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형주 순환매 이제 우리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번에 저는 이번 하락이 주가 그만큼 싸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필두로 건설주 많잖아요. 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관련주들 다 한 번씩 시세 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건설주도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대표적인 정책주가 이 부동산 관련 그렇죠. 주식인데 네네. 근데 또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스러웠습니다만 우리 네. 이정복 대표께서는 이제 대형주의 시간이 왔다. 네. 그리고 대표 건설주를 보자. 삼성물산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주가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든 중형주가 사실 이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 예. 지난달 보면 이제 메타버스 게임 이쪽 이제 이런 쪽만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형주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많이 떨어지면 물반 고기반 시장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고기가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네.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투매가 어느 정도 나왔던 이 구간을 뒤로 한 채 12일로 갈수록 조금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반도체가 앞장을 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찍지 않았어요. 삼성전기 매우 강합니다. 하이닉스하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서고 후발주자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도요. 낙폭 과대 대형주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야, 진짜 네.
현대모비스 보고 있으면 황당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또 현대모비스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들고 있다면 지금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기업의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 달라진 건 아닌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그동안 이제 참았던 분들조차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 집어던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아까 어제 말씀드린 정유주도 그렇고 화학주, 철강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는 탄소 배출량이 감소돼서 환경성을 관리 제조하는 이제 포함한 프로세스 전반에서 자원 재순환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자연 친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미 구동 시스템 제어기 또 배터리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등 이 전동화 핵심 부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는 이미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 또 이제 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올해 그 해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울산에 1조 3천억을 투자하면서 신규 생산 거점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양산 생산을 좀 능력을 확대한다면은 부품에 대한 이런 경쟁력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진짜 많이들 가지고 계시나 봐요. 우리 채팅창에서 활동하고 특히 활발하신 은님도 힘드시다고, 건희님은 현대모비스 암 걸릴 것 같다. 대체로 30층에 계시는데 언제 10층 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은 소위 좀 지금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면 좋겠습니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대응을 말씀드려보면 현대모비스가 당장 이 전고점을 바라보기엔 너무 멀죠. 지금 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가를 낮춘다면 사실 이 타이밍에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면 우리가 좀 가방이 무거워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단가를 낮출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현대모비스가 도달될 수 있는 가격이 그래도 27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 사이 정도는 도달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 단가다 하면 낮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고 가시면은 자, 일단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아직 반등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요런 반등이 아니라 자, 바닥에서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요런 바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121선 돌파하는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단타를 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들고 가면 대다수 분들이 이 윗단에 지금 많이 계세요. 여기를 바로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단가는 낮추는 전략은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서 좀 낮춰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사실 지금 올해 연차트를 보면은 정말 지금 많이 올랐던 거 대비해서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고 또 제가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품주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있는 현대모비스를 지금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기존 분들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 분들은 매도하고 싶고 새로운 분들은 사기 싫은 구간이니까 이 종목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27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분들은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구간, 새로 신규 진입은 망설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종목 많이의 끝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묘비스라. 네. 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이런 종목이 사실 뭐 오늘 제가 종목을 소개하면서도 지금 이 가격에 소개하는데도 이제 이게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마인드가 사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은 지금은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고 더 살지는 못할지언정 돈이 없으니까 더 사지는 못할지언정 이 싼 가격에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도할 시점은 지났다. 자, 현대묘비스가 현대모비스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팅의 순간 커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